FA 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를 않습니다. 여러 팀의 경쟁이 붙어서 예상 외의 결과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최주환 선수의 SK 이적이 확정이 됐죠. 이번 주 본격적으로 FA 협상이 또 굉장히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이 가능한 오재일 선수, 정수빈 선수 외에 두산 FA 소속인 또 이용찬 선수 얘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환 선수 이적을 했습니다. 11일 SK와 4년간 총액 42억 원, 계약금 12억 원, 연봉 총액 26억 원, 옵션 4억 원. 두산에서는 주전 2루수 오재원 선수가 있죠. 계속 좀 밀려서 지명타자, 1루수, 3루수,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야 했던 최주환 선수입니다. 이제 FA가 됐으니까 주전 2루수로 뛸 수 있는 팀을 원했죠. 본인이. 마침 2루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SK의 적극적인 공세에 마음을 열었다. 또 민경삼 사장이 직접 식사 자리도 마련을 했다. 구단 프런트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김원영 감독도 직접 영입 의사를 동의할 정도였고 사실상 SK 2루수는 내년에는 최주환 선수입니다. 따로 팀 내 경쟁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또 으쌰으쌰 좀 해줘야 되죠. 그래야 팀이 더 강해지니까. 최주환 선수가 인천에서는 30홈런 안팎을 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단장들 사이에서 핫한 FA 최주환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몇 팀이나 최주환 선수를 원했을까?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올해 좀 FA 시장이 뜨거웠죠. 두산 FA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은 역시 데려올 만한 선수들이 있으면 구단들의 생각도 바뀌나 봅니다. 지난해 이제 공인구 반발력 저하 지난해 2019년 그리고 올해는 이제 홈런이 크게 다운된 팀들이 있었죠. 장타력 보강이 좀 혈안이 됐습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진짜 좀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롯데를 포함해서 2팀 정도 빼고 8개 팀은 다들 한 번씩은 마음에 담아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오퍼를 던졌던 팀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파악한 팀만 5개 팀입니다. 최우승자가 된 SK, 그리고 두산, 삼성, NC, 키움까지.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선수가 알아들을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팀이 그렇고 더 있었을 수도 있다. SK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복수의 팀이 있습니다. 자, 원소속팀 두산 일단 제외를 하고 이적을 염두에 두고 배팅을 한 팀들은 이제 옵션 포함해서 다 40억 원 이상을 배팅을 했습니다. 최후 배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팀은 그냥 보자마자 40억 넘는 돈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팀이 과연 최주환 선수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협상에서 배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여건이 좀 안 된다고 봤어요. 내년에 2루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SK보다 보장액은 좀 더 많았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오퍼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뒤 재보지 않고 에이전트하고 협상을 할 때 에이전트가 약간의 옵션을 요구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옵션도 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됐죠. SK로 갔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한 팀의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그러면 최주환 선수의 에이전시한테 얼마를 더 주면 이를 감수하겠느냐 물었는데 최주환 선수 측은 정중히 그냥 사양을 했다. 좀 이미 SK랑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것을 많은 팀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SK와 이미 얘기가 거의 끝났음을 타 팀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야구판에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팀은 합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최주환 측도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눈치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마 여러 구단과 협상을 이어갔다면 글쎄요, 몸값 규모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다른 팀들이 오퍼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팀이 이렇게 경쟁이 붙다 보면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면 더 됐을 거다. 그만큼 이제 SK 측이 미리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적극성이 좀 도움이 됐겠죠. 결국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으면 뭐 됐겠습니까? 또 포지션에 대한 만족 분명하죠. 2루 포지션. 그리고 인천구장 장타자들은 다 만족합니다. 홈런 공장이다. 생활터전도 만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최주환 선수가 팀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은 SK가 최후 승자가 됐습니다. 오재일 선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재일 선수는 그러면 삼성으로 가는 것인가? 취재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데 오재일 선수의 삼성 이적 가능성은 높습니다.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총력전을 삼성은 하고 있습니다. 두산 잔류하느냐 삼성 이적이냐인데 두산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 이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인가? 최후 결정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인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초에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이러면 저 방송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죠. 올 시즌에 FA 큰손이라고 불리는 A구단. 이 A구단의 갑작스런 참전. 그렇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삼성 쪽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다. 몸값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가? 4년 기준 65억 원의 허경민. 물론 7년 기준으로는 85억이지만 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총액을 이야기를 뭐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6년에 106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100억대 FA라고 잘 이야기 또 안 하니까 4년 기준 65억 원. 또 4년 기준으로 42억 원인 최주환 선수. 오재일 선수는 최주환 선수, 허경민 선수, 오재일 선수는 중간 정도 아니겠느냐. 이것이 여러 측에서 여러 시선으로 공통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는 시장가. 원래 시장가에서 많이 올라왔죠. 시장가라는 것은 그냥 흥정이 되고 경쟁이 붙으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버페이 논란은 참 의미가 없는 것이 사는 사람은 절대 오버페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버페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뭐 누워서 침을 뱉는데. 오버페이는 주로 이제 사는 팀의 팬들께서도 주로 이제 첫 해에는 오버페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 타 팀에서 바로 이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구단에서 팀들이 우리 팬들께서 오버페이다 이렇게 자 하지만 이제 내년에 또 성적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못하면 그냥 오버페이 그냥 먹튀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는 정수빈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와 정수빈 선수가 본격적으로 만났죠. 이미 한 차례 이상 만났죠. 확실하게. 하나 오퍼를 던졌습니다. 잔류 협상을 하고 있는 두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몸값 오퍼는 아직은 던지지 않았다. 정수빈 측은 원하는 몸값이 지금 나오지 않죠. 그래서 조금 좀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산하고 하나 사이에서 지금 약간 줄타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산도 하나도 치열하게 눈치를 보고 있죠. 원소속팀 두산은 정확한 몸값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두산이 이제 허경민 선수에게 협상 막판에 이제 몸값을 대폭 올려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구단이 끈질기게 협상에 이렇게 협상을 이어오고 몸값을 쫙 어느 정도 크게 책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마지막까지 머니 게임이 치열하게 진다면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4년 기준으로 오퍼 금액을 하고 또 7년 플러스 시켜서 딱 잔류를 시켰죠. 그때랑은 조금 완전히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수빈 선수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차츰차츰 이제 또 만약에 잔류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제 금액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두산의 입장 그리고 하나 입장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두산의 입장은 정수빈 선수하고 허경민 선수는 형성된 시장가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허경민 선수하고 협상 때는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오재일 선수가 삼성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조금 변수가 달라집니다. 삼성으로 오재일 선수가 이적을 한다 그러면 정수빈 선수의 두산 잔류 가능성은 조금 지금보다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가 어느 정도 던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오버페이 기준이 없다. 우리가 오버페이 기준이 없다. 다들 오버페이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물어보시죠. SK가 오버페이라고 그럽니까? 두산이 오버페이라고 그럽니까? 그 어떤 팀도 FA를 잡은 팀은 오버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파악한 처음 오퍼한 금액은 정수빈 선수 측이 절대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0억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절대 넘지 않습니다. 첫 오퍼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정수빈 선수 측에서도 원하는 수준을 좀 시원하게 밝히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협상할 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단도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건데 에이전시도 금액을 잘 말 안 합니다. 아니 이 얼마를 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 이래놨는데 이쪽에서 구단에서 7 생각하고 있는데 5 했으면 손해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끌어올리려면 상대방에서 먼저 말이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정수빈 선수의 에이전시 쪽은 아직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지죠. 자, 주춤주춤 하고 있고 주말에는 잠시 협상을 조금 멈췄었습니다. 지난 그제 조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와 정수빈 선수 측이. 하나는 이제 이용규 선수를 내보내고 비슷한 스타일의 정수빈 선수를 잡는 데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용규 내보내고 웬 정수빈?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용규 선수의 수비 능력도 조금 다운됐다는 그 부분들 감안을 했고 또 정수빈 선수가 5살 어리죠. 정수빈 선수의 삼진이 상대적으로 많죠. 득점권에서도 다소 약하죠. 하지만 큰 경기는 또 강하네. 이렇게 외야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수빈 선수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죠. 무엇보다 하나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베테랑 선수들하고 그냥 다 결별해버렸어요. 팀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도 좀 드립니다. 올해 다 바꿨습니다. 외국인 감독까지 왔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떡 왔는데 이야기 듣고 왔는데 하나 듣고 왔는데 이렇게 라인업 보고 이렇게 한숨만 계속 쉬면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구단 최고위층도 그래도 한 명쯤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오버페이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버페이 기준은 없다. 큰 돈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협상이 깊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잔류도 할 수 있고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좀 팬들께서 야구부장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은 알 수 없답니다.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 시간까지 일어나는 것만 요렇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대로, 두산은 두산대로, 정수빈 선수는 정수빈 선수대로 약간 세 쪽 다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 내야 FA의 경우에도 시장가가 너무 많이 치솟아가지고 효과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찬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용찬 선수가 롯데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채널에도 이거 뭐냐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롯데 내부에서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금시초문 이야기를 전달한 저한테 대묻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아주 뻔한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분위기를 보면 진짜 이건 조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13일 오후 5시 20분까지는 롯데가 이용찬 선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롯데 운영팀장이 지금 부산에만 있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롯데는 지금 외인을 잡고 트레이드 모드다. 그날 방송 딱 8시에 업로드 시키니까 9시 반에 트레이드가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몇 분께서 알고 했느냐 했는데 모르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타이밍이 맞았을 뿐입니다. 롯데 쪽은 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운영팀장은 부산에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용찬 선수가 부산 내려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롯데 운영팀장은 계속 방콕 중이랍니다. 방콕. 롯데는 젊은 선수들로 일단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용찬 선수가 마무리도 됩니다. 예전에 했었죠. 그렇지만 롯데 마무리 김원정 선수 있습니다. 존재감 있습니다. 롯데의 내년 선발은 외인 2명의 노경원, 박세웅 그리고 서준원, 이성원 선수 경쟁체제입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조금 더 젊은 선수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FA 시장은 선수의 몸값이 아주 낮아지면 생각이 싹 바뀝니다. 필요 없는 옷이라도 갑자기 90% 세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사야 돼. 나중에 그냥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대팔더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